반갑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산행연구 글로벌 AI 생태계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평소 때와는 달리 저는 오늘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기술이 어떻게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오고 있고 금융이라는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명한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앤드류 응 교수, 딥러닝 4대 친화형 중에 한 분이라 불리우죠. AI는 전기와 같은 다목적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업계에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생성 AI라고 하는 기술은 인터넷도 PC도 다 건너뛰고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업계에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생성형 AI라는 이 기술이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초거대 생성 AI에 대한 많은 기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사실 모든 산업과 사회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이다. 그 근거는 강력한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떤 생성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생산성 혁신을 가져오고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걸 통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실제로 챗GPT가 나온 2022년 11월 말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글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외국에서 나오는 수많은 논문들, 자료들, 뉴스들을 예전에는 챗GPT를 썼고요. 요즘은 클로바 X를 써서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글쓰기를 넘어서서 그림 그리는 데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데 사실 챗GPT보다 먼저 대박이 났던 건 저 그림 그려주는 AI였죠. 작년 아마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미드저니로 만든 작품이 예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사람 전문가가 아니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라는 데서 큰 충격을 주게 됐고요. 어떤 음성 합성은 물론 작곡하는 데서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똑같은 글쓰기를 넘어서서 뭐 의료라든가 법률, 금융 분야에 있어서 특화된 생산성 향상을 보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초거대 생성 AI에서 주목할 부분은 학습 단계가 세 가지로 나뉜다는 부분이죠. 역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육수를 끓이는 과정으로 비유를 하죠. 프리트레이닝 단계입니다.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델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큰 모델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게끔 최소한 수조 개 이상의 토큰을 확보를 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글 잘 쓰는 AI가 프리트레이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바로 적용을 했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 있는 분야에 적용을 했을 때는요.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선 해당하는 적용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충분히 더 확보를 해서 추가 학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같은 AI 기업들과 해당하는 인더스트리의 도메인 전문가분들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협업을 통해서 혁신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생성형 AI 기반의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노출을 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충분한 피드백을 꾸준히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챗GPT 관련해 가지고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좀 있었죠. 사실 작년 11월에 출시한 이후로 4월까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방문자 수가 증가하다가 5, 6, 7월이 되면서 방문자 수가 좀 줄어든다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생성 AI 인기가 한물 간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전 세계의 챗GPT 사용자의 30% 이상이 18세부터 24세 학생들입니다. 미국은 5월 달이 되면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면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도 되죠.
숙제를 안 하니까 챗GPT를 안 씁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줄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실제로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면서 다시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학생들이 다시 돌아온 거죠. 거기에 더해서 챗GPT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데모 서비스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고 생성 AI의 API 쪽으로 많은 수요가 이동을 해 가면서 생성 AI에 대한 기대치 혹은 어떤 인기는 전혀 줄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 초고대 생성 AI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알게 모르게 점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들 대부분이 쓰고 있는, 물론 맥북 쓰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윈도우즈 11에 코파일럿을 반영을 했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들은 모두 코파일럿이라는 브랜드로 생성 AI 기반으로 통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또한 후발주자로서의 어떤 핸디캡을 극복을 하기 위하여 사실상 실패가 아닌가 했던 AI 스피커에 생성 AI를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AI 스피커가 관뚜껑을 열고 다시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성 AI 관련해서 역시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가져오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생성 AI의 에이전트로서의 역할, 즉 어떤 어플리케이션 혹은 각 플랫폼의 서비스들과 사용자들 중간에서 굉장히 똑똑한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면서의 가능성, 그리고 그 스스로가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생산성 도구 혹은 생성 도구로서의 가능성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의 생산성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게 된 부분이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오피스 프로그램들 사용을 하시죠. 생성 AI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장표 정리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나 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여기 계신 각 조직에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는 이분들이 스스로 엑셀표 정리하면서 R 돌려가면서 하지 않아도 간단한 것 정도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래프 그려주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디스커션하는 것도 생성 AI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연구자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갑니다. 카피라이트 쓰시는 분들도 바뀌어가는 거죠. 제가 요즘 챗GPT가 이미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이런 상품에 대한 마케팅 카피라이트, 마케팅 전략을 좀 한번 짜봐라라고 시켰더니 저는 마케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이렇게 흉내는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저걸 그대로 쓴다라기보다는 저기서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하는 방식, 이제 마케터분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림 그려주는 AI와의 연계성입니다. 챗GPT에 달리3라고 하는 가장 최신 성능의 최신의 그림 그려주는 AI가 결합이 됐습니다. 여기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사내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PT 자료죠, 혹은 포스터를 만드실 때 이런 수요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좀 괜찮은 그림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려면 저작권 이슈도 있고 좀 복잡할 텐데 이제는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 카드 보험 분야 혁신을 창의적이면서 미래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시키면은 밑에 있는 분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말 없이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디자이너들이 좀 더 추가 작업을 하면 훨씬 더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AI 기술에 너무 의존적이 되면 안 된다는 사례를 좀 들고 와봤어요. 비슷한 케이스인데 규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복잡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경제성장, 국가 경쟁력 강화가 임팩트 있고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열심히 그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좀 더 잘 그리는 방법은 GPT-4한테 혹은 클로버 X 같은 생성 AI한테 이런 잘 그릴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영어로 이렇게 쫙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챗GPT에 달리3를 연계해서 해도 한글로 넣어도 영어로 번역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은 저
생성 AI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그림이 잘 그려지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디 MMORPG 게임하다가 던전에 잘못 들어가면 나올 법한 저런 신기한 그림이 만들어지죠.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저런 그림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좀 전에 생성 AI가 만들었던 프롬프트 내에 제가 원하지 않았던 표현이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이고요. 결국은 AI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 스스로가 검증을 하고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활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AI라는 도구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동작을 했을 때 우리의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코파일럿 X,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X가 있죠. 저희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하이퍼클로바이엑스도 마찬가지여서 코드를 제법 잘 짜는데 코드 짜는 데서도 이런 생성 AI의 도움을 받으면 생산성이 2배 이상 향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저 같은 개발자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남의 코드를 보는 겁니다. 저도 한두 달 전에 짰던 코드 제가 보면 이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짠 코드냐라고 막 그럴 정도거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짠 코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분석 같은 것들을 도움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앞서서 곽용재 CTO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마무시한 경제적 효과 예상됩니다. 블룸버그에서 우리 돈으로 치면 1600조 정도의 어떤 2032년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매달 나오는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는 줄어들고 액수는 커지고 있어요. 최근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180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무시한 시장의 플레이어 중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는 방식에서의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금융에 좀 더 특화를 좀 해보면 이미 경제금융에서 초고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런 정도에서 POC로 활용을 하거나 실제 업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거래 탐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은행이나 카드 같은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금융 데이터가 아닌 비금융 데이터로도 충분히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사지 않아야 될 물건을 샀다라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금융 거래가 일어났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언어로 표현됐을 때는 충분히 어떤 보조 도구로서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다국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다국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커버리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물론 아직까지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아직은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 수준이고요. 여기서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같은 AI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훨씬 더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 강력한 소스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이런 시대에 금융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그냥 직접 만든다. 그냥 스스로 자체 초고대 AI를 구축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요즘 유행하는 SLLM 기반으로 사이즈는 작지만 프라이빗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AI 파워드 금융혁신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올 초에 블룸버그 GPT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0빌리언짜리 모델을 만들었고요. 블룸버그는 익히 IT 쪽 그리고 AI 쪽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있는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기도 했고 금융산업의 특성상 실제로 셀프로 해야 되는 어떤 수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리트레이닝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과연 그만큼 쉬운가라고 보면은 결국은 데이터 확보의 문제도 있고 모델 크기를 충분히 키워야 혁신적인 기능이 만들어질 텐데 그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 1에 있는 논문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보통은 아래쪽에 있을수록 에러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진다. 즉, 그래, 모델 크기 커지면 성능이 좋아지는구나까지만 보시는데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죠. 모델 크기 330억 개부터 보이지 않던 패턴이 보입니다. 갑자기 에러가 훅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빨간색인 650억 개짜리 모델은 그거보다 더 빨리 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모델 크기가 커지면서 모델이 작을 때 학습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내용이 논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프리트레이닝 성능 좋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죠.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슈퍼컴퓨터도 써야 되고 슈퍼컴퓨터가 매일매일 잡아먹는 감가상각비만 해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베스트이나 쉽지 않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SLLM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보도자료들을 보면 SLLM이 충분히 잘해서 거대 언어 모델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이걸 만들고 실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모델이 커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보통 그런 문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을 풀 수 있으면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작은 모델로 풀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 문제들은 보통 임팩트가 좀 적은 편이다. 그래서 비용 예산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 적용해서 어떤 효과를 볼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혁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모델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벤치마크 숫자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토익 시험 잘 친다고 영어를 잘하냐라고 물으면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프리트레인드 영어로 만들어진 특히 메타에서 내놓은 라마2 같은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물어보면은 챗GPT나 바드나 이런 모델들이 그죠? 그냥 분쟁정이다 얘기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국내 스타트업에서 라마2 기반으로 한국어 데이터로 아무리 많이 파인 튜닝을 해도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의 한계로 인해서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 땅이냐 물어보면 일본 땅이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외국에서 만들고 공개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한계라는 게 되고 이 한계가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퀄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앞서서 이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실행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말만 하면 이 똑똑한 AI가 스스로 의도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앱들을 다 실행하는 강력한 그리고 똑똑한 AI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금융 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 앞서서 광재 CTO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 종속, 데이터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저 중간에 있는 초거대 생성 AI 에이전트가 어떤 앱을 추천을 할지 어떤 정보를 추천을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글로벌 빅테크가 하는 거라서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략자산 데이터들이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라는 저 법안 때문에 해외로 이렇게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미국, 중국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스스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한 소버린 AI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1조 6천억을 들여서 브릿지PT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일본, 중동, 프랑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언어 차이로 인해서 비용 비싸지는 거, 속도 느려지는 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광재 CTO께서 북미 영어 문화권에 편향된 AI로 인해서 편향된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또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품질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전 세계 문화 다양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AI 기술 정속으로 이어지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모바일 생태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떠올리면 되겠죠. 자, 이런 생성 AI가 불러온 기술에 의한 산업, 사회의 변화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특히 금융산업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산업에서의 서비스와 데이터가 생성 AI, 특히 하이퍼글로벌 엑셀을 만났을 때 게임 체인저로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우투에 대해서는 뒤에 발표들을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